사조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3권의 첫 번째 절을 공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생극재화의 선후가, 즉 생극재화의 순서가 길흉을 결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은 이 3권의 이 두 번째 절인 성신은, 즉 이거 성신을 보통 신살이라고 그러죠. 어, 쾌강, 백호, 뭐 과숙살 등등, 또 천을기인 이런 게 모두 신살이죠. 그 신살은 이 격국과 관련이 없다. 격국의 성패와 관계가 없다 하는 게 이 제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이 자평진전에 의해서 사주를 볼 때는 이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사주를 통변을 합니다. 이 격국의 클래스가 높으면은, 즉 격국의 사주의 그릇이 크면은 좋은 사주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정하고 유력해야 되죠. 이 유정과 유력, 그걸 판단을 할 때, 즉 격국의 성패 부응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걸 고려를 할 때 이 생극제와의 순서가 매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드렸고요. 이 격국이 성격되고 파격되는 데 있어서 이 신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크게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네. 이 제목만 보면은 이 성신, 즉 신살은 격국과 무관하다. 즉 격국의 성패와 성격, 파격을 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이 신살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호나 괴강이나 원진이나 귀문이나 천을기인이나 천덕기인이나 등등 모두 격국의 성패와는 관계가 없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면은요, 팔자의 격국은 전적으로, 격은 곧 용신이죠. 원칙적으로. 자평진전에서는 스탠다드한 이 표준화된 격을 8개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양인격과 녹곡격을 제외하고는, 즉 8개의 격 중에 6개의 격은 격 이꼬로 용신이 되는 겁니다. 격국과 용신이 동일하죠. 그러나 양인격과 녹곡격에 있어서는 이 격국과 용신이 분리가 되죠. 다르게 되죠.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격국은 전적으로 월령에서 보여야 되고, 이 격국이 이 성격이 됐는지 파격이 됐는지는 이 원령과 나머지 글자들을 대비해서 짝지어서 판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 이렇게 정화가 진월달에 태어나면 상관격이죠. 임수가 투출이 되면은 정관격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 원령을 대표하는 게 이제 정관이죠. 그러면 이 정관과 일주와의 관계에서 정관으로 정해지는 거죠. 이제 격이 찾아지는 거죠. 이렇게 찾아졌으면 나머지 글자들의 모두 이 임수와 대비해서 짝지어서 정관격이 성격되는데 유리하게 작동을 하면은 이른바 시신이 되는 거고요. 정관격이 성격되지 못하게 하는, 즉 파격에 이르도록 작용하는 글자가 기신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흉신이 되는 것이죠. 이런데 나머지 빈 칸에 있는 글자들이요. 아, 성신에는, 즉 이게 진인데요. 별진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읽습니다.
일월성신 할 때 이 진자를 쓰죠. 이것은 별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성신 그러면 일반적으로 1월 성신에서는 일은 태양이고요. 월은 달이고 성신 이렇게 해서 이제 별을 의미하죠. 그러나 사주에서 성신 그러면은 신사를 의미합니다. 백호, 개강, 뭐 과숙살, 고신살 등등 천을기은 모두 이 신살에 해당하죠. 이 신살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이 신살은 생극 재화의 쓰임에 있어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 즉, 이 신살은 이 생극 재화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용되지 못하는데 어째서 격국이 성격이 되고 합격이 되는 그 권도로 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즉, 신살은 격국이 이루어지고 격국이 합격이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 영향을 이 신살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에, 반어법으로 물어보는 거죠. 반문을 하는 거죠. 즉 전혀 이 신살은 격국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물며 이 사주의 격이 여기 정관격이 에, 장애가 있다면은 즉 정관격이 파격이 됐다는 얘기죠. 정관격이 파격이요. 파격이 되면은 어, 재성이나 관성 이게 다 좋은 것이죠. 어, 길신이라고 그러죠. 재성이나 관성처럼 이런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라고 해도 오히려 어, 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격이 파격이 되면은 제 아무리 좋은 것인 이런 재성이나 길신이라고 해도 오히려 이론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불리언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어찌 이 길성이라고 이 재성이나 관성 이런 것을 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아, 사주를 통변하는 방식이 이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하고 유력하기만 하면은 어, 칠살이나 상관도 얼마든지 길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파격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즉 이 재성이나 정관도 파격 요소로 작동을 하면은 더 이상 이 희신 또는 길신이 아니라 흉신이요 기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평진전에 의해서 사주를 보는 방법은 이 원칙적으로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을 이 신살 편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유천 선생은 즉 자평진전에서는 이 논리를 수미 일관되게 폭포수가 아, 위에서부터 밑으로 어, 일관성 있게 떨어지듯이 이 캐스케이딩 하듯이 이런 격국의 고저에 의해서 사주를 봐야 된다는 논리를 끝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요, 격국이 쓰임이 있다면, 즉 성격이 됐다면 그 얘기입니다. 즉 정관격이 성격이 됐다면 칠살이나 상관이라고 해도 즉 흉신들이죠. 이런 흉신들이라고 해서 어찌 흉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성격시키는데 기여를 하면은 칠살이든 상관이든 모두 흉신이 아니라 길신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의 고저가 그것을 가지고 사주를 통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격국이 성격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진 경우에 이런 고신살이나 8개의 살, 이게 안 좋은 뭐 살들 많이 있죠. 백호, 개강, 무슨 원진살 등등, 뭐, 귀문살 등등. 이걸 고진이라고도 읽고요. 고신이라도 읽어요. 이게 고신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신살은 원칙적으로 전부 이 연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 연지를요. 예, 이게 다 고법에서 나온 것이죠. 고법은 사주를 볼 때 사주의 주인이 연주입니다. 연주. 신법은 즉 서자평 선생 이후로 연주 위주에서 일간 위주로 사주를 보는 방식이 바뀌었죠. 그래서 일간이 예, 그 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법에서는 이런 각종 신살이 이 고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어요. 연지가 여기 연지가 인묘진이면은 진 다음에는 여기 인묘진이라는 게 있죠. 다 이 봄철을 의미하죠. 봄철로 태어나면 연지가 봄철에 맞게 설계돼서 디자인돼서 태어난 사람이 여름으로 진입하면은 기운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봄철에 맞게 디자인 설계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여름을 맞이하면은 기운이 설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신살이 되는데요. 이게 외롭다는 얘기죠. 왜 외롭느냐? 봄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이 수에 해당합니다. 수. 어머니가 수인데 여름이 되면은 봄철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은 이 수는 이 사에서 절제가 됩니다. 임수가 사에서 절제가 되는 거죠. 어머니의 작용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죽어가지고 고아가 된다는 살이 고신살이에요. 이른바. 사에서 고신살이고요. 축에서는 과속살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과부가 되는 살이죠. 이게 적을과의 잘수, 이게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과 잠자는 날이 적게 된다는 거죠. 즉, 과부가 된다는 거죠. 왜 축이 과부냐? 봄에 태어난 여자는 남편은 자기를 극하는 것이 남편이니까 금오행이 남편이 됩니다.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이 금을 대표하는 경금은 이 축토의 인묘가 되는 거죠. 축이 이 경금의 묘고예요. 이게 남편이 죽어서 묘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을 보면은 인묘진년에 태어난 사람은 축이 과숙살이 되는 거죠. 과부가 되는 살이 말하는 거죠. 이게 다 뭐 고신이든 이런 뭐든 각종 괴강 백호 뭐 다 이게 다들 안 좋은 소리가 써 있죠. 이름 자체가 이게 다 안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게 뭐 12신살에 반한 살 정도. 대부분 문제를 제목 자체가 이름 자체가 문제를 많이 암시하고 있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격이 성격이 됐다면 이 사주 전체에 이런 각종 고신이니 무슨 살들이 가득 찼다고 해도 어찌 그 귀함을 이게 격국이 성격이 됐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 귀함을 이게 덜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 귀함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느냐?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격의 자평진전, 즉 심희초 선생은 사주를 볼 때 격이 유정하고 유력해서 격이 성격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주 내에 성격이 돼 있다면 무슨 각종 이 흉살 이런 신살이 안 좋은 신살들이 가득 찼다고 해도 그 귀함이 손상되지 않는다. 더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살은 격국의 성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격이 성격시키고 합격되는데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말 나온 김에요. 이 고법은 이렇게 연주, 즉 연간과 연지 위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나머지 길흉은 나북오행하고요. 이런 신사를 가지고 사주의 길흉을 보는 거죠. 이렇게 어, 토끼띠로 태어난 사람은 이게 사가 오면은 아까 고신살이라고 했죠. 월에서
고신살을 만난 거죠. 아, 고아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추겨왔네요. 그러면은 이건 또 고아가 되고 부모 복만 없는 게 아니라 남편 복도 없구나. 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고법에서 그렇게 본 거죠. 이런 논리가 이런 논리가 이른바 삼재에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삼재는 기준 기준이 되는 축이요. 여기 과숙살이나 고신살은 이 방압에 의한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어, 이 삼재 같은 경우는 삼합의 원리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띠가 인오술 화국 여름의 띠로 태어났다. 범띠나 말띠나 개띠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띠가 인오술 띠로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아, 이 화의 기운에 활성화되게 그렇게 디자인되어서 그렇게 설계돼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의 계절인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오면은 이 여름에 적합하게 설계돼서 태어난 사람이 가을이 오니 힘이 빠지죠. 이제 설기가 당해서요. 그래서 이 신에서 삼재가 들어오는다고 그래서 이걸 들삼재라고 그래요. 이 신년을요. 그리고 유년은 이제 이 재앙이 들어와서 방에 눌러 붙어 있다. 그래서 눌삼재라고 그러죠. 그리고요, 수월 달이 되면은 이제 나간다. 그래서 날삼재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모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대부분 삼재 운이 와서 안 좋다, 어쩌다 이야기하는 것은요, 전혀 이 사주의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자기네가 조금 그거 안다고 자랑하는 거고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일명 소생 생각은 혹세무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논리죠. 전부 다요. 그리고 사람이 여름에 맞게 설계돼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을에 맞게 설계돼서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 사, 유, 축, 띠로 태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뭐든지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이 도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도라는 것은 한 번 했다가 한 번 양 하는 것이 일양쥐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생연배 정도 되면요 대부분 이 꽃이나 봄을 좋아해요. 주변 제 지인들 보면요. 예, 소생은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라서 좋아요. 예. 가을은 가을대로 좋은 거고요. 또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은 거고요. 모두 다 존중받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부여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중용에서 현명지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명에 따라서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다. 그래서 성을 따르는 것이 이름하여 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여름에 맞게 되어 있는데 뭐 신년이 와서 삼재고 들삼재고 유년은 눌삼재고 그런 거는 이 명리 이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올시다. 그건 한마디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어, 예. 또요, 이 격이 파격이 됐다면은 이 천덕기 이게 좋은 거죠. 천덕기로 사주가 가득 찼다고 그래도 어찌 공이 있겠느냐. 이런 뭐 천덕기인보다 더 좋은 것이 천을기인인데요. 그것도 격이 파격이 되면은 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천을기 뭐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로지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이 성격이 됐느냐, 파격이 됐느냐, 격국의 고저, 사주의 그릇의 크기, 사주의 크레스가 높으냐, 나쁘냐, 그것이 주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이 자평진전의 논리는 그렇고요. 또 적천수도 또한 신살에 대한 그 입장이 이 심유천 선생하고 동일합니다. 설하고 선생도요. 자평진전의 저자인 심유천 선생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천덕기인이 뭔지를 잠깐 보면요. 보통 이렇게 이거는 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월이 해월달에 태어나면은 을목이 이게 천덕기인이라는 거죠. 네, 천덕이라는 데는요. 하늘로부터 덕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덕이 있으면 착한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월덕기에는요, 이 달로부터 덕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근하게. 그래서 역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귀인들이 많다. 그 이야기죠. 이 제목에. 아무튼 천덕 귀인이든 월덕 귀인이든 모두 다 사주의 주인에게 유리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해월에 태어나면 을목이 천덕 귀인이고, 이렇게 묘월에 태어나면은 지지 신금이 천덕 귀인이고, 이렇게 뭐 사월 달에 태어나면은 이 천간 신금이 천덕 귀인이고요. 어, 이렇게 자월에 태어나면은 이 사화가 천덕 귀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하나 애우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월지가 해묘미 월이면요. 이게 해는 장생이거든요. 막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이 꺼지지 않게끔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천간에서 이끌어줘야 좋죠. 그래서요, 이끌 때 힘이 있는 왕지가 해묘미에서 이게 묘가 왕지거든요. 제왕지거든요. 묘의 지장간이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요. 본기가 더 훨씬 힘이 세죠. 본기가 을목이에요, 을목. 그 본기로서 이 시동을 킨 그것을 천간에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을목이 천덕기인이 되는 거죠. 미는 이제 목의 고죠. 묘고기 때문에 이것도 강력한 이 양간호로서 여기 을목은 아까 묘에 지장간이 간목과 을목이 있다고 했는데 에, 여기인 갑이 미월에 천덕기인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기 해볼까요? 이게 술월은 어, 여기 오에 그 지장간이 병기정인데요. 기는 정화하고 같은 거고 그 여기가 병이기 때문에 술에서는 이 병이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술월달이 태어나면은 이 병이 천덕기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왕지월에 태어나면 어떠냐? 왕지는 너무 힘이 강성한 거죠. 힘이 강성하기 때문에 약간 눌러줘야 돼. 예. 그래서 강한 것은 눌러주고 억제해주고 약한 것은 부조해주는 거죠. 억부의 논리가 이게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해는 장생이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끌어줘야죠. 천간에서. 그래서 왕지의 본기로 이끌어주고요. 미는 왕지의 여기로 이끌어주는 거죠. 묘는요 너무 강하니까 이걸 약간 극제해줘야지. 약간 힘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눌러주려면 충을 해야 되거든요. 묘를 충원하는 것이 유금이에요. 유금을 이렇게 신금이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신금이 되는 거죠. 이거 5월도 해보면은 왕지를 눌러주는 게 자수인데 자수를 해수가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해가 5월 달에 천덕이 되는 거죠. 유도 이렇게 보면은요, 왕지죠. 그러니까 이 힘을 눌러줘야 되니까 묘유충을 해줘야 되는데 묘목을 인목으로서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예. 지금 논리 다 그 논리로 돼 있습니다. 예, 소승이 예, 이런 원리를 알게 된 게, 예,
원문을 읽기 전에 안 풀려가지고 별의별 걸 다 이런 걸 공부를 예전에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요. 지금이야 이런 거 별로 많이 써먹지를 않습니다. 거의 예, 이게 자평진전이나 적천주소에서 이런 거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약간의 효용 가치는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 점은 이제 잠시 후에 디테일하게 드릴 건데요. 이게 천덕귀인이고요. 월덕은 뭐냐? 해묘미를 대표하는 게 갑이죠. 이게 목국이니까요. 인호수를 대표하니까 어, 인간 그러면은 그 남자를 어, 그 대표하듯이 남자가 대표하듯이요. 그냥 상징성이죠. 이게 사유축은 그래서 경금이 되는 거고요. 신자주는 임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해월이기 때문에 해월은 해묘미니까 묘의 본기인 을목이 이게 춘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묘미를 대표하는 간목이 월덕이 되는 거죠. 6월 이게 왕제에 태어나면은 에, 너무 왕하니까 그걸 이제 충을 해줘야죠. 충을 해주는 게 묘목이죠. 묘목을 인목이 도와주죠. 이것이 천덕귀인이 되는 거죠. 사유축을 대표하는 건 경금이기 때문에 경금이 월덕귀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월달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지는 신자진이니까요. 자수의 지장가는 임계가 있는데 묘에서는 그 자수의 여기가 대표한다고 그랬으니까 임이 천덕귀인이 되는 거고요. 신자진을 대표하는 거에 역시 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묘구월에 태어나면은 한 글자가 천덕귀인이자 월덕귀인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덕, 월덕 그래가지고 덕이 두 개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덕이라고 해요. 이덕, 이덕귀인이라고 하죠. 이게 억부의 논리가 있다는 거 보면요. 이게 이게 중용의 논리하고 같습니다. 너무 힘이 왕지로 강하면 약간 억눌러주고 힘을 조금 자제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면은 다 천간 글자가 다 이끌어주게 돼 있어요. 생지도 천간 글자가 이끌고요. 어, 묘고도 천간 글자가 이끌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반면에 왕지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지해서 이거를 충을 하는데 충을 제대로 하라고 도와주는 거죠. 유금이 충을 하는데 신금이 유금을 도와주는 거죠. 나머지 논리가 다 이 논리만 아시면은 그냥 천덕기는 자동으로 이거 이걸 어디에 애우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덕은 이제 쉬운 거고요. 이걸 기초로 격국이 파악격이 됐으면 이런 덕이 있으면 귀인이 도와준다는 거죠. 격이 깨졌으면은 이 사주에 전부 다 이게 천덕귀인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도 이 천덕귀인들이 어찌 공을 잇겠느냐, 작용을 하겠느냐, 작용하지 못한다. 여전히 이 합격이 되면은 안 좋은 사주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천덕귀인보다 더 센, 더 좋게 작용하는 게 천을귀인인데, 천을귀인이 있어 본들 여전히 합격은 합격이고 사주가 안 좋게 된다는 얘기죠. 금인들은 경중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뭐죠? 이 사주를 놓고 보면은 생극제와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이 격국이고 그 격을 어, 여기서 진월달에 개수가 투해서 칠살격이죠. 그런데 이 정화일간에게는 아, 그 해수와 유금이 천을기인이에요. 자기가 천을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요. 이게 또 초성이네요. 그러면은 이 칠살기역이 재생사를 해가지고 이 부인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고 힘들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른바 초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 아무리 천을기인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격국의 성패의 논리,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 고법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그 이런 각종 신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이 글이 1776년 정조가 즉위 하던 때에 자평진전이 나왔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이죠. 그런데요, 250년 전이나 아,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죠. 지금도 어디 사주 보러 가면 원진이 어떤 애, 뭐 백호, 괴강이 어떤 애, 귀문이 어떤 애, 그거 이야기 않는 사람이 드물을 정도예요. 대부분 시중에서 다 이야기, 뭐 영만이, 뭐 십이신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예외적인 극소수의 예외에 해당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오인이 돼 있죠. 그런데요, 이 심유춘 선생의 견해로는 지금 사람들은 이게 1776년 당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몰라서 이런 신사를 쓴다는 거예요. 각종 이런 신살, 무슨 뭐 상문살이니, 뭐 홍염살이니 등등, 천을기니. 그래서 길성을 보면은 곧바로 용신을 포기한다는 거죠. 이 용신을 가지고 이게 칠살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글자들을 이 칠살격이 성격이 되는데 유리언 쪽으로 작용하면은 희신, 길신이 되는 거고요. 칠살격이 파격이 되도록 작동하면은 그것이 흉신이고 기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일기인이 하나 딱 있으면 아 이게 처성이 천일기인이네. 아 이 정화 이 양반은 처복이 좋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용신을 가지고 희귀 판단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주를 잘 관리하지 않는 사주를 다 나머지 글자들을 잘 살피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안 살필까?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평진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를 똑바로 통변할 수가 없으니 아 여기 천을기인 왔네. 아 초복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궁합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함부로 귀천을 얘기한다. 이 사주를 놓고 보면 아유 이 초복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정화 이 양반이 초복이 없는 사람인데 초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망령되게 헛되게 그래서 이게 망령되다 속인다는 거죠. 속일 그 술사들이 이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속이려고 해서 속이는 사람도 개중에 있겠으나 대부분 그런 고의보다는 이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함부로 망령되게 귀천을 논한다. 아, 이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그릇이 큽니다. 나쁩니다. 이 신살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백훈이, 괴강이니, 원진, 김훈 이런 그러면서 이 재앙과 이 복을 이 화복을 즉 길흉을 잘못 얘기한다 이거예요. 잘못 얘기해. 즉 속인다. 이게 속이려고 속이는 건 아니지만 어, 어, 이게 곡세무민을 한다는 표현이죠. 1776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처사들을 보면은 심히 가소롭다. 아주 웃긴다. 매우 웃기는 처사다. 지금도 똑같죠. 이 금인이나 심 선생이 쓰고 25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주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마 99%될 거예요. 전부 다 신사를 얘기하니까요. 뭐 천을기인이 어쩌네, 백호, 개강, 뭐 원진, 뭐 이런 거 이야기 않는 사람이 뭐 12신살도 그렇고요. 이게 심유천 선생의 의견이에요. 대부분 이 술사들이 이런 천을기인이나 이런 천덕기인 이런 거 보면은 이 용신에 의해서 여기는 칠살격이니까 어, 이 칠살 대비해서 나머지 글자들이 좋고 낮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그걸 살피지를 않고 함부로 이런 "어이구 천을기인이 있네. 아이고 이 사주는 초복이 좋네." 그래서 이 재앙과 복을 잘못 얘기해 주고 있다. 속이고 있다. 참으로 웃기는 처사다. 뭐라 쓰리죠. 소생도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원문을 읽기 전에 내가 뭘 몰라서 이게 사주가 안 풀리는구나. 내가 뭘 모르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때 공부한 거예요, 예전에. 근데 이제 원문을 공부 나서 보니까 지나간 이런 거 애우고 뭐고 그 원리를 생각하고 거의 이런 거 애워봐야 한 90% 이상이 대부분 헛발질이었어요. 헛발질. 시간 낭비죠. 쓸 데리 없는 곳에 시간을 집중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이 원문 공부가 늦어도 사실은 지름길인 이유가 이렇게 심유천 선생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읽으면. 아, 이 문장을 읽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사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용신에 의해서 희귀 판단을 하고 격국의 성패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어, 이거는 이 신살이라는 거는 격국이 성격이 됐다, 합격이 됐다. 동일하게 합격이 됐어도 똑같이 다 합격 수준이 같은 건 아니다는 거죠. 성격이 됐어도 같은 건 아니에요. 그때 미세 조정하는 정도에 불과해요. 미세 조정. 큰 거는 다 놓치고 미세 조정만 지금 얘기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이게 함부로 망령되게 얘기하는 잘못 어, 좋은 걸 나쁘다고 그러고 나쁜 걸 좋다고 그러고 참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 설하고 선생은 뭐라고 해놨느냐? 이 양반은 척천수를 신봉하는 양반이기 때문에요. 지금 함부로 성신, 이 신사를 얘기하는 것은 이 신살, 백호가 어떠니 원진이 어떠니 얘기하는 것은 모두 그 원류, 그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 원리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옛날 고서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그 고서의 그 이론이나 논리가 제대로 확실하게 그런 건지 규명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살 모두가. 어, 뭐 좋은 거 무슨 기인자 들어간 건 제목이 좋죠. 뭐 천을 기인 이런 거. 그런데 살자 들어간 건 다 나쁘죠. 그 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규명된 게 없다는 거죠. 평의 법은 이게 이 신살을 위주로 봤던 건 이게 연 위주로 보는 거예요. 연주. 이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고서에 보면 농마동양이라고 그래요. 일간이 이 사주의 주인공이죠. 그러면 이 사주의 DNA인데요. 이 일간이 시에서 록을 봤죠. 록을 보고요. 그리고 이게 참명통에 보면은 록은 양명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써 있어요. 보통 재성을 양명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요, 말은 이게 갑신이나 갑자나 갑진 이렇게 되면 이게 신자진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수호 운동을 하는 사람이죠. 수호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호 운동은 겨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겨울에 적합하게 설계돼서 태어난 사람이 이 갑이에요. 그런데 여름이 오면은 반대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마가 됩니다, 이게. 신의 인이면은 이게 갑의 록인데 이게 역마가 돼요. 신자진의 역마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역마는 이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신치 본이라고 그랬어요. 도울 부자 몸신자 이 사주의 주인을 돕는 근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 이게 록이 있고 그러면은 갑년에 태어나면은 이게 병인 월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록이면은 이게 병이 뜨면 이걸 천록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천간의 록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시지에서 이렇게 록과 역마가 이게 이제 이게 말은 이게 이제 재성을 의미하거든요. 록은 여기서 이 관을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은 관운과 재운이 동시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은 지지에 있다, 동향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높은 고관대작을 표술운이 끝내준다. 그렇게 아, 그 낙록자 삼명 소식부 이른바 그냥 낙록자라고 하죠. 낙록자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법은 이게 연 위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일간 위주로 사주의 주인공이 이 금보운이 연주에서 이제 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자평법이에요. 그래서 자평법이 신법, 이것이 고법이 되는 거죠. 이런 무슨 살살 하는 거는 전부 다 이게 기준점이 연이 됩니다. 연지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연을 폐세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때 연을, 그래서 유년, 이걸 사주의 연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운을 유년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 위주로 하니까 이게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운도 군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왕이고 대운은 그, 그 재상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연 위주로 모두 움직이는 게 이게 고법이죠. 신법에서는 일이 주인이에요. 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평법은 오성술 이게 이제 오성이 이른바 고법이에요. 이 고법이 펼쳐지고 변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 자평법이라는 거죠. 이 송나라 때 서자평 이 양반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자평진전도 그겁니다. 서자평의 이론을 진정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것이 자평진전의 말이죠. 이게 자평진전 그 서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오성은 연이 위주로 돼 있다. 이렇게 연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군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이 주인이고 성신, 즉 신살에 의해서 백혼이 괴강이니 천을기인이니 이게 천덕기인이니 그런 거에 의해서 길흉을 판단을 한다. 이 고법에서는. 그런데 지금의 관법은 자평법이죠. 지금의 관법은 연에서 일로 바뀌었다 이미 일간 위주로 본다. 옛날에는 이렇게 연 위주로 당나라 때 그 이어중 명사라든지 낙록자 삼명 낙록자 삼명 소식부 이런 데서나 국조진경 뭐 이런 데서나 이거를 이것과 이제 이 신살로 길흉 여기 플러스 이제 나분 오행 뭐 같이 봐요. 길흉을. 지금의 관법은 연에서 일 위주로 본다. 연 위주가 아니라. 그래서 신살과 나분 오행 이것은 이미 그 사용하는 바가 없다. 쓸 곳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자평법에서는 이런 신살이니 무슨 뭐 천을기인이 이게 별 효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신살의 의지에서 이 복과 화를 즉 길흉을 판단을 한다면 어찌 식자 아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아니 되겠느냐. 이게 알고 있는 사람을 보면 지금은 일 위주로 보고 격 위주로 봐야 되는데 옛날 위주로 본 옛날에 연주 위주로 봤던 그리고 그 당시에 길흉 판단의 기준으로 써먹던 것이 신살인데 지금 체계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시프트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살 원진이 어떠네 괴강이 어떠네 얘기하는 것은 아는 식자 입장에서 봤을 때 웃음거리다. 웃기는 처사다. 어찌 가소롭지 않겠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예. 강호의 술사들은 강호의 그 사주 철학관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그 분파들은 그런 유파들은 이 신사를 보는 그런 관법을 유지하는 그런 술사들도 있으나 일찍이 그 이 신살에 대한 그것이 명확하게 규명되거나 이해된 바가 없다. 똑같이 그 심유천 선생도 얘기하고 있죠. 어, 일찍이 그게 규명되지 않았다. 예, 여기 있죠. 살피지 않고 심유춘 선생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여기 이건 서라고 선생이 얘기했네요. 규명된 바가 없는데 강우의 일부의 그 유파, 분파의 그 술사들은 철학과 내에서는 여전히 에, 신살법에 의해서 길흉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일이 연을 대신하고, 즉, 연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일간 위주로 보고, 이게 경강부합한다는 거죠.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끌어와서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겨서 자기가 조금 뭐 개강이니 백호니 뭐 이렇게 근사 뭐 천을 기인이니 뭐 천주 귀인이니 이런 얘기 떠들어가면서 자랑질 해가면서 자기 나 똑똑해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어서 수많은 많은 이 법들의 이 조상 이게 근본이라는 거죠. 뿌리를 잃어버린다. 이게 뭐죠? 격국의 고저, 유정, 무정 그거죠. 성격, 파격. 그러고 있으니 더더욱 가소롭다. 웃긴다. 이게 12점 선생도 여기서 매우 가소롭다. 여기 더욱 이게 가치하다고 이게 웃긴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비웃을. 근데 한번 보세요. 심 선생도 그렇고 서 선생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이게 신사를 얘기하지 않는 소생 같은 경우가 한 0.1%나 되려나요? 예. 대부분 다 얘기해요. 오히려 이걸 얘기 안 해주면 저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래. 이렇게 오인할 정도죠. 예. 이게 가수롭대요. 많이 식자들은, 여기 식자들은 웃기는 짓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게. 예. 오로지 여기서는 정관의 논리로 희귀 판단을, 길흉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운도 마찬가지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심 선생과 서 선생 입장에서 보면은 웃기는 처사를 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걸 할까요? 신살에 의해서 통변을 해줄까요? 이렇게 어거지로 경강부합해가면서 이게 경강부해하고 같은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끄잡아 와서 이 당시 때 나온 길흉 판단 도구가 신살인데 지금 이거 위주로 보는데도 여전히 신살을 쓴다는 거죠. 왜 어거지로 경강부합을 해가면서 자기 자랑질을 해가면서 혹세무민을 하느냐. 이게 진짜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부분. 심 선생이나 서 선생 입장에서 보면 이걸 몰라서 그런 거죠. 이걸 몰라서. 왜 모를까요? 이걸 똑바로 아는 사람이 적은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이 원문을 이게 하나하나 뜯어서 봐야 됩니다. 뜯어서. 소생도 이걸 수없이 이게 굉장히 많은 해독을 한자 한자를 다 아주 씹어 먹었다고 그럴까요? 음미를 해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양반들 표현이 정말 실감나요. 야, 정말 재밌기도 하고. 아, 지금 이 신살에 목숨 거는 선생님들 많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실력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죠. 예.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 얘기해주고 있다는 게 길흉을 진짜 웃기다는 얘기죠. 참 망령때 때 이게 속인다는 거예요. 함부로. 참 이게 심 선생 표현인데요. 서 선생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양반들 견해에 의하면 더더욱이나 원문 공부하는 그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양반들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네, 또 이제 이 자평진전 원문이 굉장히 많아요. 요 타이틀 하에. 그래서 소생에 조금 어, 언급하지 않은 걸 뭐 조금 불필요한 건 빼고 이역이 좋은 건 그냥 그거 위주로 했습니다. 또요, 만약 여자 사주에 있어서 이게 귀가 많으면, 이게 귀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 고서에 귀가. 귀가 많으면은 춤추고 치마 입고 춤추고 노래하고 부채 들었다는 이게 창기라는 게 기생이
귀가 많으면은 기생이 된다는 얘기죠. 기생이다. 여기서 귀가 많다는 것은 관이 많다는 거다. 이게 여기서는 이게 신살 천을귀인이니 천덕귀인이니 그런 귀인이 아니라 이거는 관으로 봐야 된다. 여자 입장에서는 관이 남편인데 정부가 제대로 된 본 남편이 어찌 여럿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한 여자에게 남자가 사내가 많다는 것은 창기다, 기생이다. 이치가 본래 그렇다. 만약 이 귀를, 이 귀가 많다고 그랬는데, 귀인이라고 여기면은 그것은 곧 천성이다. 즉, 신살이라는 거죠. 신살. 천을귀인이니, 천덕귀인이니, 천주귀인이니, 그리고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살이. 그러면 이런 귀인자 들어가는 게 많으면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생되는 게 아니라. 기생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어찌 이게 귀인이 뭐 천을귀인, 천덕귀인, 뭐 얼덕귀인 이런 귀인들이 많은데 어찌 무슨 합격 장애가 되겠느냐? 왜 그러고 장애가 되고 왜 반드시 이 창기 기생이 된다고 얘기했겠느냐? 따라서 이게 귀인이 이게 신살 이게 여기 귀인이 천을귀인이 월덕귀인이 천덕귀인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을 의미한다. 이게 고서에는 이렇게 다 암호화돼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먹을 이게 워낙 비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먹을 사람만 알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서 선생은 뭐라고 이 주석을 달아놨느냐? 관이 많다는 것은 이 귀가 많다는 것은 귀가 많으면은 이 창기가 된다는 것은 이 관이 남편 성이라는 얘기다. 부성이라는 얘기다. 관이 많으면은 반드시 이 정관을 덜어내거나 또는 이 정관을 화관해줘야 된다. 설계해줘야 좋다. 정관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이게 다 정관이죠. 이렇게. 또 금생수 이렇게 해가지고 정관이 투했어요. 그러면은 너무 많으면은 식상으로 살짝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 조절을 해줘야 돼요. 좀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식상이 없으면은 인성으로 기운을 빼서 약간 그 강한 것을 설기시켜야 되죠. 유연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정관을 덜어내는 것, 식상으로 덜어내는 것도 없고 화하는 것도 설기하는 것도 설기하는 신이 없으면 병은 있는데 약이 없는 것과 같으니 하찮하게 된다는 것을 즉 기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똑같이 여기서 귀라고 돼 있지만 다 관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고서도 이 신법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신살의 쓸모가 지금 신법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서 선생도 여기 서 선생도 여기 심 선생도 자평진전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봐요. 천을기인이 이렇게 많아요. 어, 이게 천을기인이 세 개나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정관을 어느 정도 눌러주지 않으면은 설계에 약화되지 않으면 합격이에요. 합격. 그리고 여기 신금에도 역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천을기인이죠. 오나 인이 천을기인이죠. 이렇게 되면은 예, 정관이 너무 세죠. 그러니까 이걸 설계해 주든지 식상으로 살짝 마사지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합격입니다. 또요. 예. 이 성씨는 즉 신살은 명리 서적에 고서에 언급돼서 말한 경우가 있다. 고서에 신살은 뭐 어떻고 책에 나와 있는데 예, 그 책을 그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신사를
고집을 한다. 써먹는다. 도서에 나와 있다고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써먹어도 되는 줄 알고 제대로 그 책을 읽지 못해서 그 신사를 써먹는다. 한마디로 무식하다. 이거 신사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예, 아까 서 선생이 그랬죠. 식자가 보기에는 참 웃기다. 신살로 통변하는 사람들. 그리고요, 여명론에서 여명을 논하는 그 장에서 뭐 다 적천수도 그렇고 이 여명을 논하는 챕터가 있죠. 거기서 말하기를 무살, 살이 없고 휴대에다 두 개의 덕을 이것이 천덕과 월덕을 의미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무살이면서 이렇게 살 그러니까 칠살 같죠. 그리고 두 개의 천덕과 월덕을 있으면은 두 나라로부터 이게 봉작, 즉 벼슬과 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대개 여명에서 흉살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서 선생도 저 심선생도 흉살이라고 그랬죠. 흉살. 그러니까 희신이 아니라 이제 기신이 없으면 그 얘기죠. 기신이 없고 격국이 맑아서 격이 귀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역시 이 천덕과 월덕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아주 영광스러운 봉작을 영토와 자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얘기한 거죠. 요것이. 무살 대이덕 요거로서 살이 없고 이덕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덕과 월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기신이 없고 이 사주에 있어서 기신이 없고 격국이 성격이 됐고 아주 기격으로 돼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천덕과 월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다. 만약 전적으로 이 월덕, 천덕 이 두 개 때문에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어찌 두 개의 덕으로 인해서 그렇게 봉작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얘기 이렇게 칠살이 무살 귀신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겠느냐. 여기 보면 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게 이 덕 때문에 이렇게 봉작 이게 영광을 누렸다면은 이게 무살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게 신살 때문에 천덕이나 월덕 때문에 이렇게 영광을 누렸다면 이게 무살이라고 할 표현이 불필요한데 왜 얘기를 했겠느냐. 따라서 이 살은 기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흉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즉 신살 이런 천덕이나 월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신으로 봐야 된다. 기신이 없고 그 얘기를 하는 얘기죠. 서 선생은 뭐라고 그랬느냐. 무살 대이덕은 여기서 살은 기신을 의미하는 말이다. 신사를 의미하는 월덕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 칠살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살 그러면 그냥 칠살인 것 같은데 그 칠살이 아니라 기신을 의미하는 가리키는 말이고 칠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살 그러면 칠살을 의미하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열자들은 즉 이 글을 열람하는 읽는 독자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 즉, 여기서 살은 칠살이 아니라 귀신이다.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지 않으면 고서의 어리석은 바, 즉, 이게 이제 고인, 옛날 고서들의, 고서를 쓴 고인들의 그 우롱으로부터 우롱이 될 것이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읽지 못하면은, 이, 이 고인, 고서를 쓴 사람들로부터 재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잘 읽으면은,
그 고서를 쓴 고인들의 그 장단질에 노란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잘 읽어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표현, 이게 서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심 선생도 그랬죠. 에, 에, 여기 심 선생도 그 어디서 그랬죠. 뭐 고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책을 여기 있네요. 심 선생들. 성신의 그 고서에 명리 서적에 언급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읽지 않는 사람만이 그 신사를 고집을 한대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같죠. 서 선생과 이렇게 평주를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좋죠. 이 부분은. 근데 대부분 이 서 선생의 이 주석을 아, 이렇게 평주를 아는 대목들이 많아요. 에, 자평진전 입장에서 한 것들이 많죠. 예. 어, 어, 이건 아니었군요. 예. 이것도 아니었죠. 음, 여기 했고요. 뭐, 이거 했고요. 예. 예, 평주를 보면은요. 그래서요,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자평에는 자평의 사주 보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신, 이 신살을 혼잡해서 섞어서 눈을 현혹시키고 하고자 하는 주장하는 바 그 논리의 흐름이 어떻게 이게 논리의 흐름이 없는 거죠 이게. 주장하는 바가 없게 되지 말아라. 논리를 똑바로 그 눈을 현혹당하고 그 논리가 어떻게 헝클어졌는지를 헝클어지게 하는 것을 하지 말으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신사를 끄잡아 들여가지고 혼합해서. 그러니까 서 선생도 자평은 자평의 간법으로 봐야지 신사를 그렇게 많이 써먹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렇죠. 어, 이 사주가 또 만약 아주 위험한 격을 만났다면, 즉 사주가 아주 파격을 만났다면 사주에 두 개의 덕, 아까 천덕, 월덕이 있어서 그 흉을 만나서 그걸 해고, 즉 구제가 있어서 그 해악, 우약, 그 안 좋은 액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사주가 굉장히 위험한 격으로 됐는데 천덕, 월덕이 있어서 흉을 해소시켜서 그 애군을 피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또한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게 심성댕도 이게 신살로 인해서 약간 안 좋은 액을 흉한 것을 약간의 그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격국의 귀천, 즉 격국이 성격 파격, 성격이 되면 귀한 거고 합격이 되면 천한 거죠. 격국의 성패에 관련이 없다. 전국적으로는 큰 경제에서는 어, 격국의 성패와는 무관하고 약간 미세 조정 정도는 가능하다. 이것이 어, 심유천 선생이 이제 하는 얘기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예컨대 정관이 있는데 천을기인이 오면 좋다는 거죠. 마땅하고 인수가 있으면은 이덕, 천덕과 월덕이 있으면 좋고 해가 있으면은 역마가 있으면 좋다. 아까 롱마 얘기를 했죠.
해의 역마가 있으면 마땅하고요. 식신이나 상관은 문창성이 이게 이제 공부할 때 식신을 문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상관이 있으니까 상관 폐인 관점에서 이게 학당이 된 거죠. 학당은 장생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이게 문창이니 이제 편인을 문곡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부 관련해서 3종 세트인데요. 이 학당과 문창과 문곡 이게 있으면은 뭐 공부를 잘한다. 이게 다 신살들이죠. 예, 아무튼 식상에는 문창이나 학당이 있으면 마땅하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게 어느 정도 미세 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정관을 사용하는데 정관이 천을기인에 임하거나 또 정관을 사용하는데 정관이 천을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은 금상첨화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얘기죠. 인성을 사용하는데 인성이 에, 천월이덕, 즉 천덕기인 월덕기운에 임하고 있다면 음식이 소박하고 마음이 자애로울 것이다. 한마디로 금상첨화다. 아주 좋다. 그 얘기죠. 그래서요. 이 신살이라는 거는 좋은 것을 더 그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을 더 좋게 하고 흉한 것은 그 흉한 것을 더 감소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에 의지해서 격을 성격시키는 것은 아니다. 심 선생도 똑같이 이해했죠. 그런 게 약간의 미세 조정은 있죠. 좋은 것은 더 좋게 하고 흉한 것은 조금 덜 흉하게 하는 그런 게 있으나 그것의 신살에 의지해서 격을 성격시키고 파격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심 선생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살의 작용은 미세 조정 약간 하는 정도예요. 약간 하는. 그래서요, 이 팔자에 요걸 보면요. 신이 오를 보면은 이것이 이른바 천을기인이죠. 아주 좋죠. 근데 이게 병이 투어오면 이거를 격을 잡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정관격으로 잡거든요. 그러나 자평진전 논리에 의하면 이건 정관격이 아닙니다. 그 원문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칠살격이에요. 여기서 병이 이게 여기를 잡아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왕지에서는 본기가 투어야 됩니다. 본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가 투어오면 이걸 잡지를 않고요. 원래 이 본기인 칠살격이에요. 칠살격이 전관과 혼잡이 돼 있는 경우에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신금이 천을기운을 두 개나 판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칠살격인데 칠살격에 이 관이 혼잡돼 있는 건데 옷을 이렇게 대고 그러면은 회가 돼서 얘네들을 병화가 대표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정관격이 되는 겁니다. 정관격이. 예. 이렇게 되면 정관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게 조상서부터 이게 연월이 이게 다 조상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부모든 조상의 음덕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천을기인이. 예. 그리고 관이 이렇게 유금이 병의 천을기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사주가 굉장히 좋은 거죠. 관도 좋고요. 아, 일간 본인의 천을기인이 연월 조상의 음덕도 있고요. 이 관 자체도 또 관운도 엄청 좋은 거죠. 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격국이나 용신을 보는 관법은 격국이 성격이 됐느냐, 파격이 됐느냐, 또 용신에 의해서 희귀 판단하는 그 관법은 이런 성신과 즉 신살과는 관련이 없소이다. 심 선생하고 똑같은 얘기를 서 선생이 하고 있는 거죠. 한 사주 팔자가 격은 똑같은데 격국의 고저가 다른 경우가 있다. 똑같이 성격이 됐다고 그래도 지금 이런 경우 다 좋거든요. 지금 여기가 더 이쪽보다는 더 좋은 거죠. 똑같이 정관격이고 여기도 정관격이에요.
근데 정관의 품질이 여기가 더 좋아요. 천을기인이 있어서. 이런 정도의 미세 튜닝, 미세 조정하는 용도로만 신사를 써먹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 격은 같은데 고저가 똑같지가 않으면은 이게 둘 다 높은데 얘가 조금 더 좋은 거죠. 이게 신살은 금상첨화가 될 수가 있다. 심살로. 어, 여기보다 얘보다 이쪽 신금이 더 높은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혀 황당무계하지는 않다. 뭐가? 이 신살이. 예, 신살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평주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예, 회성이죠. 수레를 제가 투출 해가지고요. 이거를 투건이냐 투출이냐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장간이 없으니까 투출이라고 해야 되고 사실상 별 투출이냐 간이나 그냥 함께 써도 됩니다. 이 체가요. 여기 보면은 천을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재성의 아주 역량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일간 본인도 여기에 천을 기운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조상의 음덕이 에, 이렇게 목생활을 하죠. 식신 생제를 하죠. 제격인데 예, 아주 좋은 거죠. 지금 이 사주를 설명한 건데요. 이렇게 뭐 무와 토가 같이 미에서 천을기인이다. 그렇죠. 이게 간목과 무토가 미에서 간모경은 축과 미가 천을기인이죠. 일간과 무토가 이게 천을기인이에요. 근데 이 천을기인에서 기토 본기가 올라왔죠. 그리고 일간이 엄청 뭐 목투성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굉장히 왕해서 재성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데 기토가 진짜 이 천을 기인이 이게 기토가 투출이 돼가지고 봐요. 이렇게 보면 이게 본기가 뭐 있어도 이렇게 투출이라고 표현을 했죠. 어, 꼭 이게 지장간에 이게 정을 기인데요. 정을 이게 기가 나와도 투관이라고 하죠. 투출이라는 표현을 이제 서 선생이 쓴 거예요. 그래서 투출이니 투관이니 그런 말장난이라니까요. 그건 어, 구별 실익이 전혀 없는 거죠. 투출을 해서 용신이 됐다는 거죠. 이게 정화가 용신이죠. 그래서요. 연월은 조상의 기틀이니 나보다 윗사람이니까요. 여기도 연 연도 이렇게 천을기운을 가지고 있고 월도 천을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요. 그 귀함이 이제 천을기인이 이 귀함은 이게 조상에 남겨진 은덕, 조상에 전해진 그 음덕으로 인해서 그 귀함이 나왔다는 얘기죠. 생겨났다, 출했다. 그래서요, 미트 천을 기인은 직접 용신이 돼서 본신이, 본신을 이 천을 기인의 그 음덕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는다. 일간이 받는다는 얘기죠. 예, 여기도 아까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사를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천을기인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죠. 이렇게요.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천을기인, 천덕기인, 월덕기인 정도는 뭐 쉬우니까요. 이건 뭐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 신살 자체가 이 천을기인이라고 해도 격국의 성패, 성격시키고 파격시키는 데는 관련이 없다. 그런 작용은 하지 못한다. 아까 그 과숙살, 과부살이라고 그러죠. 또 고아가 되는 거 그런 뭐 흉살, 뭐 백혼이 괴강 걔네들하고 이 격국의 성격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서 선생도 이 신설에 의지해서 격을 성격되는 게 아니다. 격국 용신을 볼 때는 이 성신과는 무관하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신살이 그래도 미세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써먹을 바가 있는 거죠.
요런 거 경우가요. 그 전에 요 사주보다 요 사주가 조금 더 좋다는 거죠, 이렇게. 예. 약간 이 사주만 해도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이렇게 관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일간이 조금 힘이 있어야죠. 관이 이렇게 세면 일간이 근이 있어줘야 되죠. 여기는 근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록을 봤죠. 지금 이 그런 설명은 이제 다 안다고 격국의 성패에 관한 원칙적인 이론과 그 생급제의 선후는 모두 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평진전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벽돌을 한 단을 쌓고 2단을 쌓을 때는 1단 위에다가 2단을 쌓듯이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당연히 안다는 전제 위에 쌓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공부하지 못하면 안 하면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외격이라는 거는 이 용신을 잡을 때 격을 잡을 때 이 원령에서 찾는다고 그랬죠. 팔자 용신 정구 원령이라 전적으로 원령에서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근데 원령 이의 곳에서 용신을 찾는다. 그것이 외격입니다. 외격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겠다는 거죠.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